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건강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세계 어느 곳보다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이유는 어딘가의 신비로운 비결 덕분이라고 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에 있었다. 수백 년 전 건강마을을 설립한 하얀 수염의 노인은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아침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에 커다란 우물을 만들고 이 물을 생명의 물이라 부르며 주기적으로 정지하고 깨끗하게 유지했다. 생명의 물은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수단이 되었다. 물의 마법은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맑아지며 피곤함이 덜해졌다. 감기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끊임없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다. 한 세월이 지나며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대와 바람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잊지 않고 한 잔의 물의 힘을 굳게 믿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건강 마을을 방문하며 이 물 한 잔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 아침 일찍 우물가에 줄을 섰다. 어느 날 건강 마을에 대도시에서 온 건강 관련 연구원들이 방문했다. 그들은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정말로 마법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원들은 놀랍게도 조사 결과를 통해 물이 단순히 우리의 몸을 적셔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내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건강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 단순한 비결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한 잔의 물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각자의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결국 사람들은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들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매일 물 한 잔의 건강 마법은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습관이 만들어낼 큰 변화를 기대하며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현수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고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현수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체중 감량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기간 다이어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상의 변화를 통해 체중을 감량할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며 그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물 마시기였다. 평소 커피와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던 습관에서 벗어나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물병을 항상 휴대하며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을 마셨다. 물은 포만감을 주고 불필요한 칼로리의 섭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 현수는 걸음수 증가를 실천해보기로 했다. 그는 매일 만보 걷기를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일부러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앞에서 내리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했다. 이를 통해 운동 부족을 해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걷기를 통해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수는 식사량 조절을 위해 식사를 조금씩 나누어 여러 번 먹는 방법을 채택했다. 보통 사람이 먹는 양에서 조금씩 덜어내어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하면 폭식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내 식사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소 귀찮아서 하지 않던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가볍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현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아침으로는 글 요거트, 과일과 견과류를 추가한 식사를 즐겼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하루아침에 모두 이룬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추가하며 적응해 나갔다. 한 달 뒤 현수는 체중계에 올라갔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현수의 마음가짐에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현수는 이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체중 감량 방법들이 작은 실천을 모아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체감하며 여전히 그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든 결과에 스스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였다. 이제 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60대 중반을 넘긴 김씨는 무릎 관절의 통증과 피로감으로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만사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점점 떨어졌고 특히 겨울이 오면 우울감까지 덮쳐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건강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씨는 집에 돌아와 비타민 D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전에는 햇빛을 그저 피하고만 다녔던 자신을 돌아보며 햇빛을 좀 더 맞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김씨는 운동복을 입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햇빛을 즐겼다. 그날 김씨는 평소보다 기분이 상쾌했다. 그 후로 김씨는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다. 점차적으로 그의 무릎 통증과 피로감이 가라앉았다. 더불어 우울감도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왔다. 그의 변화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눈에 띌 정도였던 것이다. 어느새 그의 아내도 햇빛 산책에 동참하였고 가족 모두가 이른 아침을 만끽하게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크게 기여하며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염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김씨의 이야기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김씨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건강 전문가들이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 보충이 아주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매일 10-30분의 적당한 햇빛 노출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김씨의 변화는 결국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그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밝고 활기찬 그의 모습은 이제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의 건강 비결은 결국 햇빛이라는 자연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햇빛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제주는 40이 넘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대도시의 바쁘고 치열한 생활 속에서 일과 가정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녀에게는 언제나 큰 도전이었다. 출근길 지하철의 그 빽빽함이나 근무 중 폭주하는 이메일 더미, 심지어는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소리까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동안은 단순히 일상적인 스트레스 정도로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느 주말 다리 한쪽을 질질 끌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공원을 산책하던 할머니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말을 걸었다. 젊은 사람도 참 바쁘게 살죠? 예전에 나도 그랬어요. 제주는 벤치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게 되었다. 항상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 어쩌다 보니 자신이 뭘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지조차 잊고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제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예전에는 나도 그랬어.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넌 벌써 알게 된 거니 다행이지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일생 동안 그녀가 겪었던 스트레스의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은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모든 바쁜 일들 속에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떠올리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는 그날 이후로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명상으로 열었고, 자기 전에는 일기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 내려갔다. 일이 많아도 예전처럼 나를 세우며 일하기보다는 1시간에 한 번씩 짧은 휴식을 가지며 바쁜 생각들을 정리했고, 점심시간에는 최대한 사무실 밖을 나가 주변을 산책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흐르자 제주는 조금씩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얼굴에는 미소가 더 많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변화는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그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제주의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제주는 문득 그날의 할머니가 생각나 다시 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볼 수 없었다. 대신 그날 머릿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행복과 건강은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후로도 제주는 자신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고, 그 덕분에 그녀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